안녕하세요, 손마실입니다.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 소나무입니다. 다른 쪽으로 이슈가 되었던 게 아니고 바로 산불 관련입니다. 이 소나무가 산불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다른 활엽수들은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서 낙엽만 있기 때문에 낙엽을 타고 들어가면 끝이지만, 물론 나무도 태우겠지만요, 이 소나무는 겨울에 상록 상태의 잎이라도 아주 화재에 취약합니다. 잘 탄다는 얘기죠. 우리가 시골에서 소나무의 푸른 가지로, 푸른 잎으로 불을 떼어도 예전에 상당히 잘 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진이라는 특이한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화재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산림을 새롭게 녹화할 때는 소나무 군락, 그다음에 활려석 군락, 이런 식으로 건너뛰기로 새롭게 산림을 녹화하자는 그런 안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나무는 상당히 산불에 취약하다. 그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약한 소나무인데요, 소나무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최근에 금강송도 있었고요, 불이 나면서 금강송도 있었고, 또 어떤 소나무도 있었고,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나무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 손마실 TV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소나무는 줄기와 가지의 색깔에 따라서 적송, 홍송, 흑송, 또 해송, 곰솔, 백송으로 나뉘고요. 잎의 개수에 따라서 이엽송, 이것은 한반도 토종입니다. 삼엽송, 이건 리기다죠. 리기다는 보통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엽송, 미주살입니다. 오엽송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나무가 자라는 형태에 따라서 금강송, 또 미인송, 반송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쟁 정원수로 주로 쓰이는 소나무 위주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말입니다. 적송, 홍송, 육송, 조선소나무, 같은 소나무인데 이렇게 이름이 서로 틀리다는 말씀이죠. 바로 여기 적송입니다. 적송은 줄기나 가지 색깔이 붉은색을 띄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홍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송이 홍송이 되는 것이죠. 한반도 내륙에서 토종으로 서식하는 대부분의 소나무가 이 종류에 해당되며, 그래서 조선소나무 혹은 또 육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른 교목과 달리 붉은색이 도는 줄기와 가지는 푸른 잎과 어우러져 운치가 있습니다. 저희 손마실에도 이 적송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아주 붉은색을 띠면서 상당히 운치가 있습니다. 이 푸른 솔가지와 또 소나무의 줄기의 홍송, 그러니까 이 줄기가 아주 운치가 있더라고요. 다른 교목과 달리 이제 붉은색이 도는 줄기와 가지는 상당히 운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암반이 많은 산악지역에서 자란 적송은 수분이나 영양 공급이 좋지 않아서 잎의 길이가 짧고 줄기나 가지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많아 아주 예술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재용으로 상당히 인기 있는 것이죠. 물론 반출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공원용이나 정원용 소나무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고가에 팔립니다. 분재용 정원수 용도로는 가장 적합한 수준이죠. 적송은 새순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적송은 새순도 붉은색으로 띄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나무, 우리의 토종 소나무입니다. 그 다음 흑송, 해송, 곰솔 같은 말인데요, 흑송은 여기 흑송입니다. 흑송인데요, 색깔이 검은색을 띄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바닷가에서 자라는 소나무들의 대부분이 해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소나무 종자로는 엄밀히 같진 않지만 곰솔도 가지나 줄기의 색깔이 검은색이어서 흑송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해송은 새순의 색깔이 흰색에 가까운 연두색을 띠죠. 여기 바로 해송이라고 부르는 흑송입니다. 곰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닷가에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색깔이 아주 검죠. 아까 적송에 비해서. 자, 바닷가에서 자생한 해송은 기골이 강하여 나름대로 운치가 아주 있지만, 공원수나 정원수로 자란 흑송 또는 해송은 가지나 줄기와 색깔이 검고 투박하여
적송만큼 아름답지는 못하다. 그렇죠? 실제로 주택가나 호원에서는 해손의 흑송이 아니고 적송가 아닌 교잡적인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적송도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죠. 새순의 색깔은 붉지만 줄기의 색깔은 검고토박하여 적송인지 해송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흑송은 이제 적송보다는 숲이 아름답지 못하고 거칠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흑송을 분재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이 주로 흑송을 분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적송이 잘 자라지 않아서 분재형으로 적송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본의 분재 기술을 아무리 비판 없이 그들이 받아들인 이제 한국의 분재 기술자들이 흑송을 터득한 분재 기술을 그들에 따라 했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흑송으로 이제 분재는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금강송입니다. 자, 여기 금강송이죠. 아주 아름답죠. 우리가 자랑하는 한국의 소나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귀족입니다. 최근에 산불 때문에 이 금강송을 지키기 위해서 산림 측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죠.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이 금강송을 수호했습니다. 산림청의 수고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강송은 이제 백두도간 내륙의 산악지역에서 자라는 토종 소나무 중에서 하늘로 쭉쭉 뻗어 자라는 일종의 적송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적송 종류인데 이제 금강송이라고 별종이 있죠. 척박한 산악지역에서 참나무 같은 다른 한렵수들과 생존 경쟁에서 이긴 토종 소나무들이 자기들끼리 햇빛 경쟁을 하느라 위로 향해 똑바로 자란 것입니다. 산악지역의 척박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하다 보니 성장이 느려서 목질이 단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자의 소나무가 수정될 기회도 적기 때문에 토종 적송의 고유 성질이 그들이 살아있고 목줄 부의 색깔도 일본 적송보다 훨씬 더 붉은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적송의 고유 성질이 있지만 더 이렇게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과 교잡증이 되지 않고 고유의 색깔을 가진 게 바로 이 금강송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금강송은 일명 춘향목으로 부르기도 하죠. 일제강점기에 태백산맥 일대의 금강송을 베어가기 위해서 집산지로 있었던 것이 바로 봉화군 춘향면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봉화군에서 산불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소나무를 춘향목이라 불렀고 춘향목이라 하면은 누구나 알아주는 금강송이었습니다. 금강송은 또한 황장목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속이 붉은 나무를 뜻합니다. 일설에는 금강송이라는 이름이 일제가 붙인 이름을 해서 황장목으로 불리는 이름이 주장되어 있으나 나무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강송으로 부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존칭이 거의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거의 이름으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굳이 황장목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는 저는 이의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강송 좋죠. 이름도. 반송입니다. 반송은 보통의 다른 소나무와 달리 이런 그대로 나무의 줄기가 크게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지가 부채살처럼 펴져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보셨죠. 시청자님께서 공원이나 이런 데 많죠. 조경용으로 나무 모양이 마치 접시에 담아 모은 그 모양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반송입니다. 밀생 가지만 적당히 쳐지면 별 어려움 없이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정원수로도 인기가 있고요. 그러나 야생에서 자란 소나무 같이 운치는 형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분재용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야생 반송도 있는데요. 그러나 모양이 별로 이쁘지 않죠. 이렇게 요거는 반송은 많은 분들이 가위로 절단을 해서 잘 가꿔줘야지만 이런 이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적송이 있습니다. 바로 홍송인데요. 요 모양입니다. 얼른 보면 적송인데 우리나라 토종 적송과는 다른 소나무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에 단독주택 붐이 일면서 정원용 소나무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모자랐고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적송과 비슷한 종류의 소나무를 많이 수입했습니다. 그러한 중국산은 줄기의 색깔이 붉지만 잎의 길이가 유난히 길고 신생가지의 강도가 약해 나무 전체 풍기는 이미지가 활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유난히 길고 신생가지의 강도가 약해 나무 전체에 풍기는 이미지가 활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수영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수입산 소나무가 토종 소나무들과의 바람으로 수정되어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 이러한 종자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 수입 적송입니다. 약간 그 적송보다는 뭔가 조금 활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좀 품격도 떨어지기도 하고, 역시 우리나라의 그 금강송, 적송이 제일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자랑하죠. 다음은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지금 이렇게 잎이 이렇게 특이한 것은 옆에도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이 리기다 소나무를 절단해도 죽지 않습니다. 보통 소나무는 이렇게 절단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요. 이 리기다 소나무는 절단하면 옆에서 가지가 다시 나와서 사는 그런 아주 특이한 소나무죠.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의 잎은 이제 2개씩 묶여 있는데요. 리기다 소나무는 일본산 소나무로 잎이 3개씩 묶여 있습니다. 3개씩. 소나무가 어릴 때는 토종 적송과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잎의 개수를 세어보면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성장이 토종 소나무보다 빠르고 번식이 잘 되어 해방 후 민물산을 살림하기 위해서 식목을 많이 했으며, 그러니까 사방사업에 이 소나무가 많이 동원됐죠. 북한산에도 이 소나무가 현재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명암이 뛰어났기 때문에 토종 소나무와 달리 잎이 없는 줄기 부분에서도 새로운 가지가 많이 돋아나와서 나무의 잎과 줄기가 전반적으로 무성하지만 토종 적송과 같은 운치가 있기 때문에 공원소나 정원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기다 소나무는 그 당시에 우리가 민둥산, 그러니까 상공학 시절에 민둥산을 사방사업하기 때문에 많이 동원됐지만은 자라는 것은 잘 자라고 속성수는 상당히 좋지만은 운치로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이 정상 쪽으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중간 부분만 보이는데요. 이 정상 쪽에 가면은 거의 그 잎도 그렇게 많지가 안 달려 있습니다. 많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관상용 가치는 거의 안 좋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소나무, 또 그 소나무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우선 드러난 소나무가 이 정도입니다. 오늘은 수마실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또 외국산 소나무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수마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